이제 신용환 교수님 이제 말씀 이렇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희 이제 취재 내용으로 조금 해석을 해드리면 아마 어저께 2시간 14분 정도 평의를 하고 갑자기 평의가 끝이 나 버렸습니다. 그것이 뭐냐? 누굴 먼저 탄핵 선고를 할 것이냐의 논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부분 형사소송법상의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다라고 이제 추론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누굴 먼저 이제 탄핵 선고를 할 것이냐의 문제가 한덕수로 결정이 되었다. 오늘 결정이 됐으니까 언론사에 이렇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자,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는데 교수님도 이제 듣고 계시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하고 파면으로 결정하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을 누가 맡아서 대선 관리를 할 거냐 60일 동안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최상목은 명백하게 탄핵 사유가 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원을 결정한 것을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 행위는 직무유기일뿐만이 아니라 중대한 헌법 위반을 직접 지금 본인이 국민들 앞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렇다면 한덕수 탄핵이 기정사실이 될 경우에 오히려 최상목의 탄핵이 기정사실이 될 경우에 차라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 관리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런 정무적 판단까지 헌법재판소가 한 것 아니냐. 왜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파면을 결정하더라도 그 이후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헌법기관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불가피하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합의를 해서 먼저 한덕수에 대한 기각결정을 통한 대선 관리를 하도록 하고 곧이어서 윤석열 탄핵을 파면으로 결론 내자라고 갔을 것 같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 그런 현실적 고려를 충분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최상목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어떤 정통성 측면이라든지 상처 입은 기스 입은 측면으로 봐도 역시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아쉽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미뤄올 일이었나 하는 부분하고 지금 거의 스케줄로 보면 그것들 윤축이 떠들어온 스케줄과 거의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아쉽고 안타까운 점입니다. 자, 어저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2시간 14분, 5분 정도밖에 이제 평의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중단이 되었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내부 갈등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상당히 많은 추측이 있었고 어제 이미 탄핵 선고일을 일종의 국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는데 그것이 미루어졌던 것 그러면서 오늘 뭔가 합의를 했던 것이 한덕수에 대해서 먼저 그러면 결정을 하자라고 급선회한 것 아니냐.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정돈하자라고 하는 점을 봤을 때 제 판단으로는 한덕수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탄핵 선고를 탄핵과 관련된 헌재의 최종 결정을 내리고 곧이어서 화요일 또는 수요일 정도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하지 않겠느냐. 역시 이제 9대 0과 7대1, 6대2 이런 문제가 아니라 8대0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예상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방송으로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하기로 했다는 내용 스픽서와 함께 긴급 편성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환 교수님과 전화 통화 중이고요. 지금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시 접속 8,00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부터 하느냐, 그리고 한덕수가 왜 기각이냐, 한덕수에 대한 것도 탄핵이 될 수도 있다. 여러 의견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워낙 급작스럽게 정보를 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단 헌법재판소의 오늘 통지 내용을 먼저 공유를 하고 이것이 미치는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는 신용환 교수님과 알아보고 오후 6시 10분에 저희들 봉지욱 기자 그리고 신용환 교수님과 함께 또 방송을 하고 8시 10분 역전의 용사들을 통해서 서영교 의원, 이상호 기자와 함께 또 좀 더 집중적으로 이 내용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네, 교수님. 여러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듯이 한덕수도 인용이지 왜 저 기각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 주시는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선 이제 외적인 거, 형식적 절차적인 거부터 세게 지적을 해보면 헌재가 이제 가장 시급한 대통령 사건, 윤석열 내란 사건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이미 정영식 재판관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임명직이잖아요. 한덕수는 임명직 거부터 처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기들이 말한 것도 지금 뒤집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내란에 가담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한덕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헌재가 자기들이 말했던 것도 뒤집는 꼴이 있는 거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들이 그동안 이제 많은 논쟁을 거치면서 일종의 이제 2, 3, 4, 5번을 처리를 했고 엊그제 박성재 장관에 대한 변론도 한 판에 아무 질문도 없이 그냥 한 판에 끝냈단 말이죠. 사실상. 그렇다고 보면 처리로 보면 이제 8번 윤석열 거를 처리하는 게 순서였는데 어쨌든 뒤집어서 지금 이걸 발표를 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자기들 스스로 말한 것도 어기고 자기들이 앞전에 처리한 것도 어기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는 이 점은 제가 강하게 지적을 하고요. 그러면 기각이냐 인용이냐 한덕수 건에서는 기존에 이제 2, 3, 4, 5번의 그 판결에 보면 거기에서 이제 많은 힌트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따지는 게 2, 3, 4, 5가 불법이 아니라서 죄가 없어서 이들을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불법 요소는 분명히 있고 죄가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들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늘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덕수 건에서도 보면 한덕수가 이제 내란에 가담했다. 그게 형사적으로 불법이다는 지금 법원에서 이제 그 재판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 내란 사건에 대해서 월요일 날 같은 경우 윤석열에 대한 이제 공판이 있고 이렇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헌재가 판단하진 않거든요. 형사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냐 불법이냐 아니냐를 직접 헌재가 판단하진 않다 보니까 헌법적으로 과연 한덕수가 완벽히 헌법적 질서 가치를 훼손해서 파면시킬 정도냐 아니냐만 따지는 거라서 2, 3, 4, 5의 힌트를 이렇게 참조를 해보면 헌재가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보면 뭔지 모르고 참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릴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제가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예측은 했던 것이고요. 자, 탄핵에 대한 이제 한덕수 탄핵에 대한 인용과 기각 이 문제는 중대선거와 관련해서 다른 시각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의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윤석열에 대한 이제 탄핵이 파면으로 최종적으로 결정 날 것인데 언제 이것을 선고일로 지정할 것이냐. 자, 그러면 교수님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했으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 탄핵 선고일은 내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 바람으로 지금 달력을 보시면 가장 저희 바람으로 좋은 거는 연속으로 하더라도 화요일 날 하면 좀 좋겠는데요. 네. 수요일은 오후 2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 판결이니까 화요일 날 하면 좋겠는데 그동안 연속으로 했다는 선례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많이들 떠들고 수요일 날 그러면 오전 10시 이 정도도 결정을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와의 어떤 정치적, 정무적 연관성 이런 걸 끊어낼 수 있죠. 헌재 스스로가 오해받는 일을 끊어낼 수가 있으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화요일이나 수요일 오전에 한다면 월요일 날 고지를 하겠죠. 왜냐하면 주말에 고지를 해놓으면 금요일 오후나 이렇게 고지를 해놓으면 주말에 혼란상이 더 커질 테니까 만약에 수요일 오전에 한다고 하면 그게 저는 베스트라고 보는데요. 헌재 입장에서. 그렇다고 보면 월요일 아침이나 이렇게 이제 고지를 하겠죠. 그렇다고 보면 금요일 날 고지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 거를 보고한다 그러면 정말 헌재가 수많은 제가 4가지 매트릭스를 다 그려가면서 상정을 해봤거든요. 이재명 대표 유죄, 이재명 대표 무죄, 그에 따른 윤석열 인용 또는 각하 뭐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대입해봐도 어떤 경우의 수도 모두 헌재가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걸 결과를 보고하게 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베스트라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연속으로 하면 가장 좋고요. 연속으로 하더라도 저는 월요일 날 고지를 할 것 같아요. 화요일 날 하더라도.
수요일 날 오전 10시 한다고 그래도 월요일 날 모질할 것 같다. 내일은 아마 윤석열,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 날까지는 윤석열에 대한 건 모질 안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찰도 실제로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지만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할 경우에는 사실상 진공 방어벽을 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24시간 정도 하루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경찰을 배치할 수 있다는 게 있으니 경찰 쪽으로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내일 만약에 윤석열 탄핵 선고일을 통보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이 광화문과 또 헌법재판소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 교수님은 아마 월요일쯤에 통보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댓글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윤석열이 아니라 한덕수에 대한 이런 이제 선고를 먼저 잡는 것이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지금 말씀을 주는 분도 많고요. 제 판단으로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 의도에 대해서 나쁜 쪽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 일정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님 것까지 보고 선고가 난다면 뭐 당연히 인용되는 거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네. 인용이 되더라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 판결에서 안 좋은 쪽, 그러니까 형이 감경되더라도 유죄가 나온다 했을 때는 이 사법 카르텔에 우리가 정말 뿌리 깊은 이 법조 카르텔의 민낯을 봤잖아요. 예. 이들이 모두 바꿔라 라고 하는 황당한 이제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윤도 안 되고 이도 안 된다. 즉 제가 왜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이 체포되기 전에 반드시 내가 이재명만은 끌어안고 죽는다라는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된다. 그거는 윤 측과 극우가 주장해왔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뭐 그런 이제 안 좋은 점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속보가 계속 언론사마다 이제 한덕수에 대한 10일 오전 10시, 24일 오전 10시에 탄핵 선고가 된다는 게 나오면서 이번 주에는 더 이상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과 관련된 탄핵 선고일 공고가 없을 것이라는 이제 속보가 뜨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댓글도 그런 의견이 오는데 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에 대한 것만 한다고 했으면 추가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일 지정이나 또는 발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전반적인 감정은 이게 저희 감은 이렇습니다. 대체로 이제 정리정돈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넘어간다면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고 다음 주가 실제로 대한민국 역사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는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인용과 기각과 관련된 윤석열 이슈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전제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가장 월스트 케이스를 우리가 상정해 놓고 정말 쿨하게 상황 판단, 정부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안 좋은 쪽을 어느 정도 극우나 윤석열이 주장하던 쪽과 비슷하게 돌아가는 일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게 월스트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 정말 저도 하루하루 희망회로를 억지로라도 돌리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운 그런 날들입니다. 실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우리 민주 시민들께서. 네. 그래서 일단 월스트 케이스를 놓고 다시 이제 역으로 돌아와서 보면 맨 처음에 한덕수 것이 걸림돌이 돼서 계속 이게 똥차가 밀려 있다라고 스픽스에서 가장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제 그게 이제 사실로 드러났고 일단 한덕수 건이라고 하는 걸림돌을 제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덕수가 기각이 나든 인용이 나든 뒤에 윤석열 인용에 대해서는 1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네네. 다만 이재명 대표님의 그 판결을 보고 나느냐 그 전에 나느냐인데 전에 나는 것이 현재 스스로 해방되는 길이다. 예. 그렇던 오해도 정치적 정무적 오해도 사지 않는 길이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좀 전에 명기환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그래도 국정을 관리한다. 조기 대선을 관리한다. 나름 조금이라도 더 정통성이 있는 쪽으로 최상목보다는 그걸 삼는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인용이 되고 이재명 대표님보다 앞에만 난다 그러면 아무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희망회로를 돌리고 싶고 일단 월스트 케이스는 저희 그래도 나름 전문가 영역에서 감당하기로 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전혀 불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속보가 또 다른 게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만약에 민주당에서 본인에 대한 탄핵을 의결할 경우에 탄핵 전에 자진 사퇴한다 이러면서 야당에 대해서 맞불 카드로 대응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상목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는 얘기는 하나만한 소리고요. 네. 그건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한덕수 씨가 기각이 돼 살아 돌아오면 자기는 자동봉으로 밀려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예. 그 사진들 보셨지만 뭐 퍼스널 컬러를 지금 대입한다는 뜻이 뭡니까? 본인이 대권놀이를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계속 이렇게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먼저 그만두든 쫓겨나서 나가든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죠. 그 자기가 뭐라고 지금 야당에 대해서 선전포고하듯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이제 헌재 결정에 따라서 연동돼서 갈 부분이라서 뭐 하나마나 한 얘기입니다. 일체. 제가 이제 한 말씀 더 보태면 최상목 항상 안 다루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의 이제 이런 행동은 결국 본인이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어느 편에 서서 야당과 싸우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다. 사법적으로 가면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이고 법적 단죄, 국민의 심판, 역사적 심판까지 받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저 내란의 공범 의식이 이제 너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배팅을 뭐 민주당하고 하는 거에 일이라도 배팅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스스로 놓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그 저희들은 신용환 교수님의 분석 잘 살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좀 더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신용환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예. 일반 우리 민주 시민들께서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월스트 케이스 정무적인 부분은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과 그래도 저희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멤버들이 감당할 몫이고요. 네네.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윤석열에 대한 판결이 나는지 그것만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용환 교수님 전화 연결했고요. 자, 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들어온 속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탄핵 심판을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는데 일일이 여러분들을 소개 못해 드린 것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내용 계속 확인하고 함께 보고 공유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